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실무협상단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무협상단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구체적인 격차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이제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선전화 안심번호 100%로 진행이 되었고 각 기관별로 1,600명씩 총 3,200명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물은 결과였습니다. 오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무선 혼합을 포기하고 무선전화 100%로 양보를 하고도 얻은 승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4개, 그러니까 800샘플씩 4개의 한 조사에서 모두 오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이런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라라고 조력을 당부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역시 오후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로써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에서 결전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본선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네. 아마 이제 그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 추세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좀 좋게 시작했지만 좀 내림세였고 오세훈 후보는 좀 낮았지만 나경원 후보 겪으면서 추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인데 네. 이전에 안철수 후보도 또 내곡당 얘기까지 하면서 좀 불을 지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뭐 네거티브가 뭐 선거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된 만큼 오세훈 후보 뭐 공격도 좀 시작될 것 같고 1대1 이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격이 시작이 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부터. 네.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관리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열심히 견제구를 날린 것도 상당히 유효했다. 결국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우향우를 했어요. 보수 성향의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라든가 계속해서 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가 하면서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의 장점이 퇴색이 되면서 차별화에 실패한 게 아닌가 또 이런 분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분석이야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점은 아름다운 단일화가 그러면 그 이후에도 쭉 되느냐 말씀을 해서 그럼 안철수 이제 후보라고는 부를 수가 없고 이제 대표죠, 대표. 그럼 헌신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제 모양새상으로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과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뭐 그냥 가버린 적도 한 번 있고요. 좀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과연 또 어떻게 도울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할지 아니면 도우는 척할지 아예 안 나올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이전에서의 뭐 단일화라든가 후보 사퇴라든가 이런 면모에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양상과 이번이 좀 똑같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당장 기자회견의 태도도 좀 그랬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바로 만나러 가겠다고 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미묘했던 거는 보통 이렇게 단일화 승복하고 결과 발표한다고 하면은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좀 이제 기자들 앞에 공동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조금 더 이 두 사람이 앞으로도 같이 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어제는 이제 오전 오후가 좀 이렇게 사인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특히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오늘만큼은 좀 자기가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양해를 오세훈 후보 측에 구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오후에 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이제 서로 양측에서 분명히 미묘한 신경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수면 아래에서 관리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결국 갈등이 이 후보 간의 갈등이 결국 선거 기간에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면 분명히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저는 공동 운영이라는 부분을 어제 강조하는 걸 봤을 때 그 부분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좀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많이 활동해서 그 영향력이 있으면 많은 걸 또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끝까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작은 정당한테 그걸 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뭐 약속은 뭐 이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꼭 지키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요. 그게 아마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뭐 이제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이후에 통합 문제를 이미 그 선제적으로 먼저 꺼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단일화 경쟁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그 확인이 됐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보궐선거 이후를 또 이제 그 노리게 된다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었던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구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을 했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이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파견 법관들을 이용해서 헌재 내부의 사건 정보나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재판은 비슷한 혐의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처음 유죄 첫 판결이라는 유죄입니다. 거잖아요. 네. 이 유죄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이건 사법부 입장에서 엄청나게 참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으로 사법부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 법리를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 두 가지가 요건이 떨어져야 되는데 재판 개입은 직권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럼 직권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쭉 계속 판단하다가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게 재판 개입하는 것도 직권 내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재판을 그냥 개입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결론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법행정권의 뭐 중대한 침해라고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법원이 받는 거고 이제껏 판례에 좀 취지하고는 좀 달리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판결 중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시한 거고 윗선이 누구였고 어떤 사람들이 주범이었는지에 대한 언급들이가 실명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재판들이 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실형 선고가 징역형이 나온 것이 그냥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다른 재판들은 더 강한 형량으로 나올 개연성이 좀 생겼다. 그렇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박병대 대법관 그리고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 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요건이 두 판사가 무죄라면 이규진하고 이민걸 기조실장이 유죄라면 이 나머지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왜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왜 파악을 합니까, 도대체? 사법부에서? 아니 이게 무슨 뭐 지금 뭐 그 경쟁 관계인가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내부 동향을 왜 파악을 해요? 파악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또 예전에는 어떤 논리였냐면 그거는 직권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였다라고 계속 판결했었거든요. 이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성이라고 보는 게 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통진당 이제 그 해체 결정 나오고 나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직. 소속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이거 의원직 유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 이거 엄청난 그렇죠. 그때 이제 논란이 네. 됐던 그렇죠. 부분인데 네.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히나 입법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전에 재판 개입하고 달리 본 거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결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결론을 내놨는데 네. 개입을 하니까 결론을 바꾸는 정도로 그렇게 직권남용했다면 그거는 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아니 뭐 삼권분립 뭐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삼권분립 얘기하잖아요. 네, 엄정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뭐 너무나 엄정하게 접근했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긴 예, 합니다만.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개입해갖고 해버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다른 판사들은 다 좀 무죄가 됐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첫 이제 유죄가 됐다라는 것도 또 우리 지금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는
전 부장이죠. 탄핵에 갔잖아요. 형법적으로는 무죄인데 헌법에 반한다 이거 탄핵에 갔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법리를 다르게 적용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진짜 파란 하늘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박지훈 변호사에게 자 그럼 이분들 앞으로 변호사 못 하나요? 만약 집행유예로 확정이 되면 수년간 변호사 개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집행유예부터 2년 이후에 됐을 때 다시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의 심사를 통해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게 5년인가 이렇게 되죠? 네,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님의 말씀이죠. 이제 전만. 예, 이제 끝났습니다. 임기가. 예. 이제 다른 이제 새 집행부가 예, 들어서. 맞습니다. 네, 전 이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이건 정말 이제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도대체 법원이 어떻게 낯을 들고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치욕 중에 치욕 아닙니까? 말도 안 수치고.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얼마나 좀 야만적인 시대였고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왔고 신뢰해왔던 체제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했다. 거의 단순히 구조만 만들어 놓고 제도만 만들어 놓고 안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의 운영에 따라서 회귀할 수 있다. 뒤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재판 독립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보고서라고 명확하게 이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좋은 선례가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디딤돌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2심 가고 3심 가서 또 어떻게 뒤집일지도 모르는 실제로 거죠. 1심에서 유죄된 판사 중에 있거든요. 2심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끝까지 또 봐야 가봐야 될것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복직투쟁 100일을 앞두고 있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물론 LG 측이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물을 뿌렸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22일 늦은 시각에 이제 수돗물이 농성 천막 쪽으로 뿌려지면서 청소 노동자들의 짐과 옷까지 그리고 이불 등이 젖고 천막도 젖으면서 새벽 동안 노동자들이 추위에 시달렸다라는 건데요. 이제 현장을 어제 찾은 기자들은 바닥이 물로 흥건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LG 측은 건물 보안 직원들이 바리케이드용으로 설치한 플라스틱 구조물이 넘어질까 봐 호스로 물을 추가로 채우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고 이 구조물이 흔들리다가 쏟아진 물이 의도치 않게 흘러 들어간 거지 일부러 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노동자들은 현재 내일로 100일을 채우는 만큼 구강모 회장과의 공개적인 만남과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영상을 이거 봤는데 그냥 차라리 소금을 뿌리지 뭘 이렇게 소심하게 또 물 뿌리고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물론 일부러 뿌린 건 아니라는 일부러 거죠. 뿌린 건 아니라고 차는데 이게 고의 가시를 우리 같이 보거든요. 사실은 일부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조금 그냥 얘기를 해보면 미필적 고의 같아요. 물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여기에도 미필적 고의가 아니 저는 생기네. 그렇게 봅니다. 이거 그 뿌리 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뿌린다는 게 그게 참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예.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아유 넘어가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게 미필적 고의인데 뭐 그런 걸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항의도 하고 이렇게 좀 실랑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들도 이제 그냥 뭐 이제 방광만 했고 이게 전혀 지금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LG 측에서 이거 거의 일부러 한 거다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사건이 뭐 그래서 정말로 일부러 한 건지 미필적 고의였는지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LG 트윈타워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투쟁 100일이 될 때까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었구나. 이분들이 지금 천막을 지금 50여 개 정도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까지 100여 개로 늘리겠다, 100개로 채우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까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건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회사 이미지 실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PR하고 하잖아요. 네. 광고도 하고 네, 맞습니다. 회사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 문제를 그냥 화끈하게 해결해 버리면 회사 이미지 좋아지고 회사 이미지 실추되는 거 맞고 일석이조잖아요. 왜 안 할까요 도대체? 저도 제가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네. 뭐 그냥 그 재벌들 보면 그 외국에 특히 그 무슨 스포츠 이런 거 마케팅 비용을 말도 안 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준. 어마어마하게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주는데 그거에 그냥
발톱에 때만 해도 이거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진행자 말씀처럼 이게 얼마나 LG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얼마나 지금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요새는 기업 가치 중에 뭐 노동이나 다른 어떤 걸 존중하는 그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그것을 지금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광고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판단 자체가 결국 비용의 문제라면 비용을 오히려 더 쓰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감정 싸움 할 일이 없죠. 뭐 알지도 못할 건데요. 얼굴은 뭐 알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비용의 되는데. 문제라면 당연히 광고비 덜 들이고 이게 광고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비용의 측면에서 자꾸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LG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뭐 쿠팡도 그렇고 뭐 이제 배달 관련해 가지고 뭐 라이더분들 관련도 그렇고 노동 관련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조합원들 혹은 이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가지고 기업 측으로부터 원청에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할 때마다 항상 하청업체의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원래 이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나름의 타협안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타협안이 상당히 좀 이걸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단지 지금 비만 잠깐 피하려고 이런 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LG 쪽에서는 할 말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뭐 그래서 고용 다른 쪽으로 옮겨주겠다고 근데 너네가 안 받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도 뉴스세계 시간에 지적해 드린 것처럼 아니 그럴 거면 굳이 그 기존에 있는 빌딩에서 이거 하청업체 해가지고 승계해주면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번 이렇게 양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노동조합한테 진 것처럼 뭔가 노동조합이 한번 이 건을 들어주고 나면은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좀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전락되는 게 같은데. 아닌가.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룹 이미지에 이게 소금 뿌리고 재 뿌린다라는 생각을 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 벌써 100일이 됐군요. 네. 참.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